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오전 9시 42분 비트코인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잠깐 깨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놀랬을 텐데요. 네, 다행히도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등을 할 때 현재 볼륨까지도 터지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승 장악형으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 말아 올려놨고요. 그리고 7일선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7일선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요. 7일선과 15일선이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오늘 중으로 5,200만 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복구를 해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좀 흔들렸던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에서도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을 투표를 붙였었는데 이게 부결이 됐죠. 네, 부결이 된 이유가 바로 야당인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든 욕을 바로 공화당이 받게 되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이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반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현재 갖고 있는 이 부채 한도 유예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채랑 관련된 거는요. 사실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유예시키고요. 그리고 돈 더 찍어내 가지고 그냥 갚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실제로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디폴트가 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코인 시장에는 반대 부적으로 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뭐 저는 지금 반등 자리가 상당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어저께 봤던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은 깨졌고요. 대신에 마지막 반등 노선, 마지막 전저점 자리, 최전저점 자리는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닥이 마지막이다. 추가적으로 빠졌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바닥.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2021년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2021년 9월 29일 오늘이 마지막 바닥 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비트코인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뉴스를 보면요. 일단은 10년 이상 휴먼이었던 10년 이상 휴먼이었던 그 코인들이 지갑이 23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네, 휴먼이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었던 지갑들. 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죽은 지갑이거나 아니면은 그 장기 존버를 하는 지갑이거나. 근데 현재 뭐 장기 존버를 하던 아니면은 그 잃어버린 지갑이든 23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센티멘티 디파이 네트워크 성장세 뚜렷 중국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결국에 미래는 디파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큰 돈은 금융 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규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디파이겠죠. 예, 디파이에 집어넣어 놓고 신경 안 쓰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디파이 산업이 이 중국의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자국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도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어디서든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ATM기, 비트코인 ATM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ATM기에서 그중에
기존에는 비트코인만 매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미국 핀테크 업체 어펌이 고객 대상 암호화폐 직접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어펌 같은 경우는 직플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직플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네, 이게 암호화폐를 직플 카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거래소에 가입하고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프라를 더 넓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예, 중국 암호화폐 규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실제 2010년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정말로 이 트위터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망했느냐? 아니죠. 더 크게 상승을 했죠. 만약에 중국에서 금지를 했다고 해서 이때 당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주식을 매각했다면 엄청난 돈을 잃었을 것이다. 네. 중국이 금지한 기술에 수조 달러 수입됐다면 과거 중국 당국은 매 분기마다 무언가를 금지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금지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의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퍼드들, 이런 악재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새롭게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작은 악재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요. 예, 마이애미 시장,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예,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암호화폐 채굴 분야의 변화를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터닝 포인트는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채굴 업체가 이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일합니다. 이 채굴 쪽의 산업에 현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서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이쪽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채굴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반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재 이 새롭게 채굴 사업하는 곳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채굴 산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제지자 65%가요. 보수 옵션에 암호화폐를 받는 거를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매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응답자가 28%나 됐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미국 재직자가 이 암호화폐로 이 보수를 받겠다는 거를 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5%가 되는 사람이 일단은 비트코인이 뭔지는 안다는 거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이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네, 작년 뭐 재작년만 해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은 아마 5% 미만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아는 거를 떠나서 암호화폐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나 비트코인 한다는 소리를 했을 때 상당히 창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환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나왔네요.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8,310만 달러 규모가 자포해서 익명은 항상 제가 말하죠. 개인 지갑이라고요. 예, 개인 지갑 주소로 예,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지갑들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물량이요. 거래소에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더 많이 빠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계속 매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은 더 빠졌습니다. 예, 어저께보다 더 빠졌어요. 그리고 역대 최저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희귀해지고요. 또 공급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비트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빠진 걸 가격을 보니까 김프 빼는 거였더라고요. 김프가 어저께도 뭐 4%, 5%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침에 2.2% 초반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보다 국내가 많이 더 떨어졌다. 그리고 그거는 김프를 빼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등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해외 차트도 보면은 차트가 국내랑 다르죠.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졌죠. 국내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깨졌습니다. 네, 요 자리가 깨져가지고 좀 국내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자리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국내는 여기까지 깨진 거죠. 국내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요. 네. 국내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해외는 아직 여기가 안 깨졌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42.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좀 빠지면서 알트들 강세장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43%한 번 더 도전하나요? 일단은 지금 도미넌스가 보면은 이 51선 올라탔거든요.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 보면 51선 일단 저항받고 있거든요. 요 정을 받고 뚫을 거냐 떨어질 거냐 기로에 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탄다고 하면은 비트 흡상 대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들이 다시 한번 달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10월 달까지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네, 하루 이틀 남았는데 요 사이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알트장이 올 건지 비트장이 올 건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장이 오면 알트를 가지신 분들은 땡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트가 올라가면은 알트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 비트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알트코인도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 분석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뉴스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뭐 가격적인 거로만 보면은 현재 좀 많이 속상하시고 마음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 비트코인 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절대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시한 분석 및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